자, 저희가 지금 질문사항 있으신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우리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노마자 1번에 있었던 4,715만 원은 우리 어느 부분, 요게 여러분 전기서식이니까 여기 재무상태표 부분에 붙어 있는 요 전기자를 다 떼면 다 같은 기수 서류예요.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노마자 1번에 있는 4,715만 원은 같은 기수인 5기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동일한 금액이셔야 하고 같은 금액이고 그리고 또 무슨 부분이 있으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며칠 날 3월 27일 2021년도 3월 27일 차기죠 여러분. 차기에 주주통회를 통해서 뭘 했다? 처분 확정을 했다. 자, 그러면 노마자 2번과 3번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끌어와서 이입하는 건 없었고 우리는 처분만 있었다. 그래서 500만 원과 50만 원. 그래서 처분액은 550. 그러면 4,715만 원에서 우리 550이 빠지면 4,165만 원이 남아요. 그럼 이 금액은 당기분 어디에 보여질 것이다. 요 화면 자체는 어디에 보여질 것이고 우리 당기부는 결산 재무제표라고 하는 쪽에서 작업한다고 했어요. 그럼 요 부분에 가시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정기와 당기를 같이 보여주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요. 이 메뉴를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실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으면 아, 나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나 지금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 그러면 예. 어떤 걸 하시든 저는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 놓으시면 자,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 전기의 처분 확정일자는 우리 여기 있는 처분 확정일자하고 동일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5기의 정보는 비교식 재무제표니까 여기 5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정부와 무엇하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온 거 확인이 됐죠, 여러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금액을 보시면 무슨 부분? 자, 지금 5기에 노마자 4번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4,165만 원은 자, 지금 여기가 6기잖아요, 여러분. 단기에 뭐로 넘어가요, 여러분? 전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금 요 부분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사건을 정리한 거고 요 부분의 금액은 처분 확정을 언제 했다? 2021년도 3월 27일 날 확정한 게 반영된 금액이에요. 그럼 실제 6기에는 내가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은 얼마이다? 4,1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 27일 날 주주총회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는 이 처분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서류를 냈어요. 근데 그때 확정이 안 됐으니까 노마자 2번과 3, 우리 노마자 2번과 3번 자리에는 입력을 미처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입력을 못했다라면 저희처럼 지금 배우신 것처럼 어디 가셔서 정기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 쪽에 가셔서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추가 입력. 그리고 날짜 며칠이라고. 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정보를 안 넣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금액이 얼마로 들어올까, 여러분? 이 자리가 4,165만 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4,715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또 여기에 가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또 당당하게 뭐라고 할까요? 차변에 나는 잉여금을 썼어. 그리고 대변엔 이익준비금, 미지급배당금. 그건 또 회계처리를 해놨어요. 3월 27일 날.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인 거죠. 서식의 금액은 4,700인데 전표 처리해서 넘겨받는 금액의 결론은 4,100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해야 하네, 여러분. 차액이 발생하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안 보여져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보여지고요. 재무상태표에 가면 무슨 부분? 오류가 죄다 뜬다고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서식에 입력하는 것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나 잉여금 처분 쪽은 그걸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저희는 회계 처리는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저랑 또 어디를 가보시냐면
메뉴 닫아주시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닫아주시고 정기분 것도 닫아줍니다. 저랑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은 끝냈거든요. 자, 이 자리에 가셔서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차 차액 뜨죠? 근데 차액이 얼마로 떠요? 지금 차액. 지금 여기 뜨는 금액이야. 지금 차액 보시면 550, 지금 이 자리에 차액이 보시면 금액이 얼마이다? 550만 원이라고 뜨는 거 보이세요? 우리 회계 처리 얼마 안 했어요? 처분한 거 550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만 해도 이런 메시지가 뜨고 회계 처리는 안 했는데 서식만 입력했다. 우리 서식은 입력했잖아요. 그래도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모두 다 맞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차액 뜨는 거 그냥 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거 뒤에서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네, 뒤에서 작업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 전기 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의 처리가 잘못되면 당기도 계속 잘못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뜨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다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고요. 팽기능이 한번 말썽을 부리더니 계속 또 이상한 말썽을 부려주고 있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정기분 재무제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내가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한다.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채권 채무는 필수값이고요. 그러면 요 관리를 한다라고 보신다라면 우리가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금액 중에 외상 매출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또 거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자산 부채 중에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면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거래처 이름을 넣겠다는 거죠. 누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그러면 반드시 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전기 재무상태표와 거래처 등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작업은 못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재무상태표,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입력하고 저희는 집중시면 넘어갈게요. 자, 배움전자에 가셔서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넣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뉴 열어주시고요. 시험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월 자주 내는데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정보를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올 거냐라고 하신다면 코드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쭉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현금은 거래처 관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당저예금이나 보통예금은 반드시 은행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당저예금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얼마이다? 3천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당겨오는 자리이고요. 왼쪽은. 자, 그리고 이 부분의 거래처는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 거래처, 금액이란 자리가 있죠? 자, 이 자리에 가서 입력합니다. 자, 일단 오류를 범해 볼게요.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기업은행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코드에서 기업 두자를 넣어보세요. 지금 저 한글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입력이 안 되죠, 여러분? 자, 알아두실 건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할 때 코드 자리에서 우리 한글 입력은 안 됩니다. 그럼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코드돔 F2번을 눌러주시면 거래처 등록한 정보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글 입력이 안 된다는 거. 이 메뉴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기업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업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98000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금액은 얼마? 3,000을 입력합니다. 그럼 30 넣어주시고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보통예금도 하나 다시 넣어볼게요. 자, 보통예금은 103번이거든요. 코드를 안다? 그럼 103 치시면 됩니다. 그럼 2,500이 바로 당겨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탭으로 이동도 가능해요. 키보드 판넬 탭키 있죠? 누르면 이동하고요. 코드 자리 가셔서 우리 아까 코드 도움으로 부르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거래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 코드를 써드리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코드를 안다. 그러면 98001을 넣어주시면 우리 은행이 바로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 한글 입력만 안 되는 거예요. 한글 입력만. 금액은 얼마이다?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어느 쪽에 우리 재무상태표 정보 불러오는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는 하나씩 불러서 하고 있죠. 아, 근데 난 이렇게 안 하고 싶다. 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모든 계정을 다 불러드리고 싶대요. 그러면 상단에 F4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네요. 예 누르시면 우리는 한꺼번에 쫙 불러줍니다. 자,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장단점은 이거예요. 한꺼번에 부르는 부분은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씩 부르는 건 내가 필요한 것만 불러서 쓰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들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내려올게요. 외상 매출금 선택합니다. 108번. 코드 자리에 가시고요. 번호 드렸으니까 우리는 번호 치고 빨리 끝낼게요. 아, 여러분 이거 그냥 입력하고 이거 다 맞춰지면 점수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업무적인 특징도 없어요. 쓰는 이유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은 101번 성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0만 원.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입력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반영받은 금액은 현재 외상 매출금이 얼마이다? 2,200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력한 금액은 현재까지는 1,0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봤더니 누가 뜬다? 차액 1,200원, 1,200만 원 있다고 뜨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잘못 입력한 거겠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만 입력해놓고 저희한테 시험지엔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지성께 누락됐구나? 그럼 누락은 뭐 하면 돼요? 추가 입력. 됐어요, 여러분? 또는 금액을 오류를 범해놓거나. 그래서 여기 차액 자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됩니다. 0이 되면 된다. 그러면 저는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는 102번이고 지성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얼마이다?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 0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받으러움이네요. 자, 받으러움 쪽 가시고요. 코드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103번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음 받으면 어음의 번호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나요? 자, 그 시험 문제를 내면요. 이것도 내도 시험범위 이탈이라고 사실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전산 시험은 안 나오고 에이트는 돼요. 원래 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다파라 상사를 넣어주시고 여기 하단에 오면 어음 번호, 어음 금액 넣는 자리가 있죠. 저랑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정입니다. 지금 전산 쪽에선 잘 안 내서 지금 저희 교재는 수록 안 해드렸고 자, 그럼 어음 번호에는 저랑 넣을게요. 다라 1, 2, 3, 4, 5, 6, 7, 8 여러분 한글 2개와 숫자 8개 구성이네요. 그럼 약속어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실물 어음인 약속어음이고요. 어음의 금액은 저희 전액으로 넣을게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잔액 1,000만 원이 갈 거고요. 너 발행 언제 한 거니? 우리 어음 용지 있겠죠? 자, 어음은 지금 2020년 우리 12월 31일 날 발행한 거래요. 만기는 2021년도 2월 25일이래요. 그리고 약속인지 당좌인지 가계인지 전자인지 묻네요. 지금 앞에 번호가 전자음 번호 아니죠, 여러분? 네, 전자음은 은행에 코드가 부여되면서 20자리 구성이라겠어요. 자, 약속어음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수타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누가 발행한 거? 다파라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발행인하고 수취인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수. 근데 다파라 상사에서 1,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발행자가 딴 사람이다. 그러면 타수. 우리는 자수로 갈게요. 자, 그러면 발행인은 다파라 상사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우리 대금 결제 어디서 할 거냐라는 게 들어오네요.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우리 앞에 은행에 등록했던 부분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는 금화은행 넣을까요, 여러분? 금화. 그리고 지점은 어디 넣어줄까요? 성동 지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AT는 지금 세무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은 내가 지금 어음과 관련된 거래처를 넣고 그 거래처에 대한 내역을 여기 하단에서 바로 넣으면 돼요. 근데 스마트 A는
지금 요 창이 안 열려요, 바로. 그래서 탭키나 더블 클릭을 하면 열려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왜 해놨겠어요, 여러분? 100%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업무는 지금처럼 반드시 한다. AT는 무조건 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는 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다 차이점이에요. 근데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다. 자, 그럼 이제 보여드렸고 됐을까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으로 점프를 해주세요. 여러분 251번 자리. 자, 251번 자리에 오셔서 우리 코드는 201번 성민입니다. 자, 금액은 4,504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코어드 202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차액은 0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 지급어음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지급어음 3,300만 원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201번 성민,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어드는 지금 현재 202번이죠, 여러분. 금액 얼마예요? 2,300. 자, 2,30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누구 선택하자? 미지급금. 자, 그럼 미지급금 선택하시고요. 우리 코드 자리에 가셔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203번이네요. 자, 공공상사 선택하시고 1,25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럼 이 입력 끝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수금에 갑니다. 참 많이도 드렸네요. 자, 선수금 우리 101번 성진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거래처 관리해야죠, 여러분. 금화은행 드렸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코드 자리 가셔서 우리는 98002 금화은행 선택,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시험을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많이 내면 너무 많이 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입력하면서 참 많이도 드렸네요. 제가 제 자신한테 욕하는 거겠지만 근데 실제 여기 드린 이 부분들이 내가 무엇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걸 여기다 넣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거래처 원장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은 이 부분을 무엇하고 있다? 착출. 그래서 누군가는 추가 입력, 누군가는 수정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 좀 잠깐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쪽에 잠깐 가셔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금액을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 고치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코어드를 넣어놓고요. 이 자리엔 성민을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코어드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다가는 하나를 지울까요? F5번 누르면 지워지니까. 자, 코어드 자리에 가서 제가 2201번을 바꿔놓을게요. 자, 지금 202 그리고 금액은 얘를 안 바꾸고 그랬네요. 4504000. 자,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주어져 있는 부분에 성민이 4,500이고 우리 4만 원 제가 버릴게요. 코어드가 지금 현재 4,0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올바르게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넣은 게 의미가 없게 돼버렸네. 그냥 다 삭제할게요. 자, 지금 요 부분이 정성인데 지금 성민의 금액이 얼마로 돼야 되냐면 4,504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성민 금액이 4,000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저는 하나만 넣어드렸지만 이게 시험 보러 갔더니 여러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삭제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삭제하지 마실 것.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란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돼요? 금액을 그냥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을 바꿔주시거나 또는 그 금액 옆에 있는 이 거래처가 다르면 거래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바꾸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건 다 되세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 성민 금액 제가 다시 올바르게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코어드 거도 4,000으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입력할게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고요. 여기다 금액을 500을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색이 떴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 성민은 4,504만 원, 코어드는 4,000. 그럼 여러분 공공상사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F5번 눌러서 삭제해서 없애도 되고요. 또는 공공상사 자리에 가서 숫자 0을 넣어서 그대로 두셔도 돼요. 감점 안 해요. 그래서 답안공지가 될 때 삭제하시든 0을 만들든 네 맘대로 하시라고 답안공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방식을 선택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에 거래처 이름과 코드와 금액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건 그대로 무엇이 된다? 그대로 채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게 거래처별 초기 6월이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나면 우린 여기 메뉴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처별 자료를 넣었던 부분은 장부관리라는 부분에 가주시고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외상 매입금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그냥 엔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회계기간 전체 기간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에서는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서 검색해도 되고요. 또는 코드를 안다라면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우리는 251번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그리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엔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에 제일 먼저 부여했던 코드 번호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코드 번호까지 자동으로 붙습니다. 엔터의 의미는. 자, 그랬더니 우리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성민과 코드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이 얼마이다? 4,504만 원과 4천만 원이다라고 들어오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여기 전기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어떻고 저떻고 다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걸 보관하겠죠? 그게 잔액이 아닌 옆에 내용이라는 탭 찾으셨을까요? 자, 내용 탭에 갑니다. 자, 탭으로 이동해도 되고요. 또는 성민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내용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서 성민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 얼마가 있다? 우리 4,504만 원이 있다. 부채니까 어느 쪽으로 넘겨받아요? 대변으로. 우리 자산이면 어느 쪽으로 넘겨받아요? 차변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변에 넘겨받은 금액이 있고 지금 이제 갚은 돈이 없으니까 잔액은 얼마? 4,504만 원이 있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거래처 원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래처 원장 관리했던 부분은요. 시험은 안 내지만 이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시면 결산 부속 명세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가서 맨 꼭대기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타이틀 쓰시고 그리고 옆에 거래처 쭉 쓴 다음에 얼마 있어 이렇게 작성해서요. 우리 법인 조정까지 다 끝나면 책자가 나와요. 조정서가. 그 고정서 뒷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동 작성은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이런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누락이 되면 결산 부속 명세서 작업이 안 돼요. 네,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회사에 가면 뭐 세무 조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 조정서 뒷면에 결산 부속 명세서에 우리 무슨 부분 채권과 채무의 잔액 명세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이 정보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아까 잔액 탭에서 보여줬던 그 금액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은 그렇게 해서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제표 내용까지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